네, 깨달음 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국님을 모시고 깨달음 수다를 펼칠 예정인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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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새해네요. 작년에는 네, 너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새해 첫 깨달음 수다네요. 네. 네. 예, 지금 같이 이야기 나누는 이상형 도바님은 조금 늦으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조금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보자라고 종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사실 들어만 봤는데 입전수수라고 그게 오늘 찾아봤어요. 입전수수가 무슨 내용인지. 그랬더니 십무도 거기에 나온 얘기더라고요. 이제 깨달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깨달음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렵게 소를 만나서 음, 소를 찾았는데 그 소가 너무 사나워가지고 이제 또 길들이는 수행을 하고 그래서 잘 길들이다가 산속에 잘 머물다 보니까 소도 없고 나도 없다. 뭐 그런 경지라기보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냥 깨달은 전과 다름없이 또 이 세상 속으로 뭐라 그러나 뭐 사람들 속으로 대중 시장. 속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거를 입전수수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 수다도 지금 여러 번 하게 됐고 깨달음 수행을 좀 여러 몇 년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뭐 제가 제일 적게 했거나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입전수수라는 말이 요즘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음 수행을 하는 사람, 또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과연 일상생활에서 또 사회적인 생활, 가족들 사이에서 문제, 직장에서 문제, 이런 생활 속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번도 떠나본 적은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돌아온 거는 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사회적으로도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 무한공안 참사도 있었고, 계엄령. 우리 뭐 겪어보지 못한 일을 작년에 좀 많이 겪은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무아와 영기고 우리가 허수아비 같은 존재고 좀비 같은 존재인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전수수란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떠올랐어요. 옛날부터 생각한 아,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해서 또 수공님도 오시니까 조금 평상시보다는 더 우리가 궁금했던 거, 어려웠던 거 물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입전수수. 근데 뭐, 저보다 불교 용어잖아요. 각해님 입전수수가 뭐예요? 근데 우리 깨달음 수다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입전수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수행한다고 어디 그 은둔해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수행만 하는 건 아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서 어디 뭐 사회생활을 안 하고 오로지 그 깨달음만 지키려고 어디에 들어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전수수가 입전수수가 그거잖아요. 그 시장 좌판에 와가 내려와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행을 한다. 음, 그러니까 행동을 한다는데 이제 방점이 찍힌 개념인데, 이미 우리는 수행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같이 하고 있는
제가의 수행자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제 깨달음의 견지에서 그 입전수수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뜻 그대로 찾아봤더니 그 시장으로 들어가서 손을 내민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기님 말씀처럼 시장 좌판에 가서 그 어떤 행한다. 그, 그 나눈다. 같이 그 행위를 한다. 이제 이런 뜻인데, 네. 일단은 그 이 개념에 대해서 각자가 그 놓여있는 일상 속에서 한 번쯤 아침에 아까 종달님께서 이 주제를 던졌을 때 잠깐 생각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개념으로 바로 들어가서 뭐 이야기하는 게 조금 뭐 우리가 버겁다면 왜냐하면 저희가 거의 뭐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간단한 자신의 일상과 함께 더불어서, 어떤 소회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님 어떻게 지내셨고, 또 지금 우리 주제에 대해서 또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잘 지내고 있고요. 수행의 측면에서는 조금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리고 지금 입전수수라는, 음, 화두? 뭐, 주제? 뭐, 이런 거를 종달님께서 던져주셨는데, 음, 이제 요즘에 이제 좀, 뭐, 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사회적인 일들이 있는데, 음, 그런 거를 접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사회로 봤을 때는 역경계인데, 그 역경계를 접했을 때 저한테 일어나는 어떤 연기적인 거를, 그게 역경계이기 때문에 더 이제 깊게 보게 되는데, 그, 그, 일어나는 거를 통해서 제 무의식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입전수수라고 했는데, 어, 전에 생각했던 입전수수하고 요즘에 생각하는 입전수수하고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뭔가 입전수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무아연기라는 거가 체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전수수는 뭔가 수행을 다 마치고 내가 나가서 뭔가를 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 입전수수라는 게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그 점수라는 측면에서 그냥 지금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저를 더 깊게 사회 속에서 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전에는 나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관계 속에서의 나란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거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런 그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것도 그냥 가만히 보게 되더라고요. 어, 보면서 근데 보는데 전에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자기가 살던 곳이 굉장히 이렇게 크고 뭐 높고 넓고 그래 내가 작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같은 공간을 가보면은 이렇게 작았었나? 이렇게 좁았었나? 이렇게 낮았었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뭔가 요즘에 이제 그 어떤 관계 속에서의 저의 모습을 이렇게 그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뭔가 달라진 시선으로 좀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입전수수라는 게 그냥 그 전에 생각했던 뭐 시장으로 나가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쭉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다시 관계 속에서의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 저한테는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입전수수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전에는 물론 둘 다, 그 전과 후가 다 이제 나에 대한 어떤 이해지만, 그 전에는 그냥 나에서 어찌 보면 그 이야기를 그 해석하고 했다면, 이제는 관계 속에서의 나를 좀 보고 있는 게 입전수수인 것 같다, 지금.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오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도바님들, 또 소공님께서 혹시 그 같이 덧붙여서 나눌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요. 그 사이 상엽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라는 인사, 예, 각해님. 예, 상현님도 인사 한마디 아, 해주시죠. 네, 상엽 인사. 아, 네. 안녕하세요. 잠깐 딴짓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만 흐르는지 몰랐네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방금 오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어떤 나의 기존에 어떤 나를 중심으로 어떤 걸 봤다면 이제 관계 속에서 나를 이렇게 보게 된 입전수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시장이라는 그 우리가 지금 어휘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시장이 뭘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었어요. 처음에 종달님께서 입전수수, 깨달은 사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주제를 던지셨을 때 도대체 이 사회 혹은 이 시장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오늘님 말씀으로는 관계 이야기도 하셨는데, 예, 종달님. 아, 네. 저는 사실 최근에 작년이죠. 벌써 한강 작가의 노벨상 문학상을 우리 뭐 전 세계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 단편 소설 소개시켜 주는 거 요즘 오디오북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들었던 적이 있고 뭐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뭐 청소년 권장 도서가 아니다. 뭐 표현 자체가 불편한 게 많다더라. 뭐 그런 소문으로만 들었었죠. 뭐 근데 그 전에 무슨 맨 부커상을 받고 한국에서 메디치상을 받고 뭐 그래서 그런 분이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탔으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책은 소년이 온다라는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된 책을 읽었고 두 번째 지금은 사삼을 다룬 책을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 그러면서 벌써 80년도니까 지금 30년이 지난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문학 작품으로 이거를 접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니까 어떤 약간 좀 다큐멘터리식의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건 있지만 제가 문학 작품으로 접해 본 적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음, 저에게는 일단은 한강 작가가 이런 소설을 써줘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나 뭐, 음, 어떤 뉴스에서 보는 거하고는 문학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음,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다룬 볼셰비키 혁명은 혁명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도 사대주의가 있었는지 예전 그 외국 작가들이 쓴 뭐 그런 것들 스페인 내전을 다룬 누구를 위한 종 루리나 같은 해밍웨이 작품. 그러니까 뉴스에서 절대 다룰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을 되게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인간 군상의 다양함.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혁명가는 굉장히 훌륭하고 뭐 아닌 사람은 안 훌륭하고 또 광주에 있었던 계엄군은 굉장히 악인이고 거기서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선인이고 이럴 것 같지만 그런 거라기보다 그런 걸 뛰어넘는 어떤 인과의 바닷속에서 부조리를 당하는 존재로서의 그 삶들이 문학적으로 표현되니까 저는 굉장히 좋고 더 깊숙이 우리 역사의 슬픔이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제가 그동안은 사실은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뭔가 조금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외면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생겼다고 할까? 그러니까 깨달음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이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수행일지에도 썼지만 불교적인 무아 연기라든지 이완, 안심, 안도감은 왠지 나도 모르게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 회피가 아닐까. 현실 참여보다는 뭐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비판도 불교는 너무 현실 도피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막상 수행을 해보고 음,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많이 부조리했던 것들이 생각 바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안도감, 안심이 생기면서 어떤 부조리한 역사라든지 상황을 볼 때 그거를 더 온전히 음, 껴안는다고 해야 되나?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바로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는 이런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이런 게 많았다면 지금은 모두가 성격도 다르고 인과도 다르고 어, 어쨌든 무화와 연기의 관점에서도 그렇죠. 저희는 뭐 내가 어떤 주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지, 바른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양심 있는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와 관련 없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흘러가는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음, 해야 될 일이라든지 다음에 무슨 뭐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온전하게 떠오른다는 느낌? 그래서 절대 우리가 수행으로 얻어지는 안심이나 이완은 현실 도피나 회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를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문제라든지 직장 내에서도 문제도 최근에는 거의 회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36개 출첵랑이 또 갖다 쓸 일 있으면 갖다 쓰죠. 그것도. 왜냐면 그게 또 그러니까 뭘로 대처를 할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처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앞에 나갈 거고. 근데 최근에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 또 내 안에서의 부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음, 그냥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실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회피는 훨씬 적어진 것 같아서, 어, 수행이나 수행자에 대한 오해를 그동안 단단히 하고 있었구나. 안심에 기반하고 자기 해체에 기반한 행동은 더 온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저는 많이 조금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네. 네. 상영님이 손을 드셨어요. 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네. 아, 한강 작가님 얘기가 나오는 김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일련의 사태들이
겪으면서 이제 한강 선생님의 작품이 가장 이제 거기에 관한 얘기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게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도움을 준다. 정확하게 표현 제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듯한 내용이었는데 과거의 나가 현재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보면 실제로 저도 그 채식주의자하고 이제 소년이 온다는 읽다가 이제 읽는 중인데 소년이 온다는 얘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 책 자체가 두껍진 않은데 내용도 그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그저 다 알고 있는 그쪽 그 5.18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너무 이제 그 작가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니까 전달이 너무 생생하게 오니까 이게 읽다가 덮게 잡고 되는 거예요. 진도 저 자신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계속 이제 읽다가 말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였는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가 하면 이게 입전수승과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날의 이제 사건들이 우리가 그 일어났을 때 그 적극 대처하게 되고 뭐 이 개인의 저로서 적극 대처를 해봐야 뭐 TV를 계속 보고 뭐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서울에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죠? 난리가 났었는데도 그렇게 되고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매일 뉴스를 보게 되고 매일 어떻게든 이제 댓글도 잘 안 달았는데 그 거기에 어떤 이제 인터넷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게 계속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구인데도 경상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임에 나가게 되고 이제 저녁에 주말로 나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입, 입전수수 맞지 오늘 내용이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입전수 저도 갑자기 돌아서 좀 그런데 뭔가 이제 흔히 저희들이 그전에 얘기했던 자유의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이제 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쓸데없는 에너지를 아껴서 또 이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합리적인 쪽으로 에너지를 더 쓰게 되고 적극적으로 뭔가 하게 되는 것이 뭐 입전수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방금 종달님이 그 한강 작가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현재 지금 상황과 함께 그 생각이 들게 되네요. 아직도 이래 보니까 버티고 있는 그분과 참 힘, 힘들게 또 양쪽으로 대처한 음, 그 국민들이 의견이 어, 나눠져서 계속 싸움을 부추기고 편가르기 하고 과연 그 어, 정치인이 지도자로서 참 할 짓인가 답답하긴 합니다. 좀 음. 얘기가 약간 딴 쪽으로 흘렀는데 아무튼 네, 그, 형철님께서 마이크 이게 켜셨어요. 네. 이야기가 저는 뭐, 먼 곳 이야기 안 할게요. 대구 이야기 할게요. 제가 95년대에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버스 타고 가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TV를 틀었는데 계속 야구 중계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때 몇 명인가가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아무도 정보를 안 줘요. 뭐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빨간색 거기를 지지하고 뭐라고 욕을 하는데 아무도 그 사건을 묻어버리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또 한 번 있었던 게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아직도 그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음, 뭐라고 할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찍어줘요.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입전 수술하고 하셨는데, 아, 이게 만행에 대한 건가? 불교의 만행. 공부가 어느 됐으면은 시장에 가가지고 자기 공부를 갖다가 얼마 됐는지 확인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조금씩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렇게 되면 기능적인 나가 강화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무아와 연계라고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는 입전수술하는 게 내가 나를 갖다가 허용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들게 된 게 최근에 제가 사람들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특히 노가다 뛰다 보니까 좀 불합리하다 보면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 중심이 잡혔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무슨 이야기 하게 되면 아,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면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는 행동 이야기를 갖다가 예전처럼 칼 들고 아 그건 아니죠가 아니고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도 볼 수도 있죠라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 관점을 갖고 있는구나 라고 넘어가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중심이 좀 잡혔다고나 할까? 아, 이게 불교적 용어로는 어떤 용어인지 몰라요. 저는 심리 상담이나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중심이 잡혔다라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러시구나. 대신에 제 이야기는 안 해요. 안 싸워.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가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그 불교적 용어는 어떤 용어인지 좀 궁금하고 그저 각해님과 소공님은 불교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마이크 켰습니다. 불교적으로요? 어떤 용어가 궁금하신 건가요? 아, 그러니까 중심이 잡혔다고나 할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군요. 제 의견은 다른데라고, 뭐랄까, 아니면 저 사람들 좀 그런 쪽의 의견에 조금 몰두했다고 할까,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하나?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자면은 탄핵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제 주변에 많으니까 그런 분 이야기했을 때,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제 이야기는 안 하고, 아,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가게 돼요. 예전 같으면은 막 저도 화가 나고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 저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불교 용어가 그건 것 같아요. 그 수처작주? 그 어디서나 자기가 이제 좀 중심을 잡고 주인이 되고 어디 휩쓸리지 않고 뭐 그렇게 되어가는 거를 수처작주 용어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알게 된 게, 야, 이게 기능적인 나가 활발하게 된다는 말이 이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잡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하라고 하지만 나가 성성해지는데 이 나가 옛날에 에고적인 나가 아닌 나로 성성해진다고 할까? 그러니까 생존 본능에 집착을 하는 나가 아니고 여유를 가진 나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할까? 제가 지금 그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소공님 말씀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좀 입전 수술한 무엇인지. 네.
입점 수수는 7%예요. 백화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입점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수수료? 이때 그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입점 수수료가 7%. 네. 네. 백화점이 7%밖에 안 받나요? 더 많이 받지 않나? 20%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얼핏 들어보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토론 같다기보다는, 뭐 독서 모임이나 또는 토론 모임 학습의 장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그런 거하고 여기 분명히 우리가 이제 다르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산속 이야기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의 토론과 학습과 뭐 그런 장에서는 자기 강화, 자기 균형, 자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세련되게 만들고 어떻게 힘이 있게 만들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잘 포용하고 잘 발전하고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임의 이야기가 좀 다르다는 거는 소위 우리가 탁마라고 하는 거는 산속 이야기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런 토론 문화의 아주 유니크한 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속이라는 것, 시장이라는 거를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돌을 닦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갈고 닦는 거예요. 어떤 경계와 수준에 이르도록.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그렇게 돌을 닦은 이유가 산속에 가서 자기 혼자 그렇게 무의도식 하려고 닦은 게 아니다. 내가 태어난 인연이 있고 깨달은 인연이 있으니까 음, 뭐 중생 제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인연에 따라서 자기 해야 될 일을 펼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시장으로. 근데 현대적인 의미로 이런 산속의 의미는 결국은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본질, 내면의 텅 빈 공, 자기 해체, 자기 죽음, 나의 본질, 무념, 무아, 무상. 이게 뭔지를 더듬어 보고 체득하는 그러한 장, 그거를 산속이라고 이야기하면 적절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자기 강화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는데 반대 방향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기 해체를 해보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지내는 거죠. 이게 어설프게 하면은 산속으로 돌아가서 자기 해체를 하는 걸 어설프게 해버리면은 자기 해체를 자기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텅 빈 공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완전하게 생사심이 타파될 정도로 산속으로 완전히 함몰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한 번은 완전히 산속이라는 이건 물론 이제 그런 시공간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자기 본질을 간파하는 건데 완전히 타파가 되고 완전히 죽고 자기 해체가 되어지고 난 뒤에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입전 수술하는 게뭐 대단한 게 아니고 사기 치던 걸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 사기 치는 거예요. 계속 도둑질 하러 다니고 사기 치러 다니고 탐진치 부리러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속에 들어와서 뭔가를 나를 환골탈태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제도하고 세상을 잘난 척하는 게 절대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던 짓을 돌아와서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기치러 다니고 도둑질하러 다니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살아남겠다고 바둥바둥거리고 횡설수설하고 그게 입전수술하고 입전수술하는 거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를 해버리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돼서 난 깨달은 사람이 됐어. 이 얼마나 큰 자기 강화예요. 얼마나 큰 에고야.
그런 사람이 무슨 입전 수술을 해? 계속 그 사람은 그냥 엄청난 아주 고난도의 사기를 치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살다가 산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해서 시중에서 살던 습관이 변화하는 인연이 없어요. 연기적이라는 거는 비약이 없어. 도약이 없어.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이런 탁마가 다른 탁마하고 좀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 그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산속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자기 해체. 내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시간과 공간도 없고 생각도 없고 우린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지만 산속이라는 그 공간을 더듬는 많은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효과를 그 우리한테 주는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념화해서 무니, 공이니, 무아니, 무념이니 뭐 이렇게 개념 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음, 그 전개해왔던 자기 강화, 끝없는 자기 강화와 반대 방향인 자기 해체의 논리, 자기 해체의 경험, 자기 해체의 이익을 항상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 탁마라는 것, 대화라는 것, 토론이라는 것, 학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전수수라는 거는 불교적인 용어이긴 한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관점에서 입점수수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점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가 남을 도와? 남을 도와야 할 당위성도 없어. 점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연기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연기를 그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기 해체라는 것, 무아라는 것, 연기라는 거를 그 그것이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개념과 논리들이 우리한테 주는 이점, 이익, 효율을 그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대로 계속 살고 사기치고 도덕질하고 옛날에 하던 짓을 계속 하는데 산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계를 더 갖고 나온 거죠. 무아라는 것. 항상 무아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늘 쓰고 있다는 것. 이게 점수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늘 쓰고 있다는 것.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신경망이 계속 자극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계속 변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점수예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깨달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그건 진화예요. 우리가 진화할 수 있다는 것, 진화하는 존재라는 것. 생명 현상으로부터 진화해 왔고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언어의 부작용으로부터 벗어나는 진화를 우리가 터득했고 그리고 경험, 개념, 논리, 정서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 두 가지 트랙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내과학의 헤비한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fire together, wire together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신경망이 발화될 때 함께 발화되는 거는 함께 묶인다는 거예요, 세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경망은 그 엄청나게 진화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가 그동안은 자기 강화라는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지랄 발광, 횡설수설을 하고 살다가 그게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열심히 바둥거리지 않아도 돼라는 걸 알았다는 건 또 대단한 건데 얘를 기존의 것하고 통섭시키고
그 맥락을 연결해야 되는 과제가 남은 게 바로 점수예요. 그 점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경망을 계속 확장시킬 수 있고 확장시켜야 해요. 여기 무슨 당위성처럼 제가 해요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방어적이지 않게 되니까. 우리는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렇게 되니까, 호기심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좀 훨씬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종달님이 한강 작가의 그 책을 읽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는 점수의 과정은 경험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건 책을 많이 읽고 말을 많이 하고 글을 써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새로 익힌 것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와 사고 구조가 완전히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계속 쓰고 읽고 쓰고 말하고, 그러한 투트랙적인 두 개의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간 어떤 문학 작품이나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서사적인 삶의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행을 해서 탁말을 한다는 게 맨날 깨달음이 뭐냐, 나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만 할 필요는 없고, 좀 그러한 세상에서 읽을 만한 책들을 같이 읽고, 그걸 좀 나누고 그러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신영철 님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자 그러면, 그게 불교 용어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는 요즘 그 인도에 새로 뜨는 구루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잘 안 외워지는데, 그 사람이 그 쇼츠 하나 올린 것 중에 인상적인 게 바보들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제가 한두 번 올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내용이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바보들과 어, 그 토론을 할 그러니까 때, 뭐 막 어떤 사람이 그게 맞다고 하니까 바보가 음, 맞다고 하니까 이제 아니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구루 음, 분이라든지 했더니 아니긴 또 뭐가 아니냐고 또 바보가 그러니까 그래 뭐 당신 말이 맞다 뭐 아무튼 예, 예, 그러면서 예 예. 뭐 그랬던 것 같아. 다 네 말이 맞다 뭐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는 건데, 당신 말은 절대적으로 옳아요. 우리가 남하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 깨달은 사람이든 깨닫지 않은 사람이든, 깨달음을 좀 이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든, 남의 말은 다 옳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점수를 들어갈 때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 이대로 아무런 문제 없어. 지금 이대로 완벽해.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다 깨닫는 거야. 근데 자기한테는 그걸 적용하면서 상대방들한테는 적용을 안 해. 상대방들도 다 옳은 거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한 거야. 그 사람들도 다 깨달아서 무아영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점수를 한다는 거는 형철님 이야기한 것처럼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걸 못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겠대. 근데 어, 그 사람이 날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오는데 내가 피할 길도 없고 이걸 맞아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면 그냥 죽으면 돼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태어난 적도 없는데 죽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나하고 어떤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있어.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가갖고 무릎 꿇고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건 깨달은 게 아니라 미친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옛날에 수행하기 전에 한 번 실수를 해갖고 어떤 큰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사기를 쳤는데 그것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폭망을 하고 가족들이 죽었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죽이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사람 뭐 아니 내가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지 뭐 내 잘못을 내가 받는 건데. 근데 가족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그냥 가족들 때문에 날 믿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살아남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다. 근데 그 사람도 옳은 거예요. 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옳고. 심지어는 이제 범위가 더 좁혀 들어가고 가족하고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가족하고 싸워. 내가 이제 깨달아서 좀 폼나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만이 유일하게 나의 약점을 건드려. 난 쟤만 없으면 진짜 고타마처럼 살겠는데 저 인간 때문에 뽀롱이 다 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는 점수가 안 되는 건 오직 저 인간 때문이야라고. 근데 그 가족의 그런 면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신 말이 옳은 거예요. 다 옳아. 이게 점수고 이게 입전수소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도 자기 도노학철을 하고 나서도 입전수소 또는 점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다 수용이 안 돼. 가족의 투정이나 직장 동료의 그 어떤 고집이나 그게 물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다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한편으로는 사기를 치는 거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관계가 나하고 아주 밀접할수록 우리는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가족의 팔자가 나의 팔자가 되는 이유가 그냥 가족은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이 나 죽으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가족의 팔자가 내 팔자야. 왜냐면 가족은 다 오르니까. 넌 틀렸어라고 하는 건 내 생사심에 버럭 올라오는 거야. 물론 이제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우리가 뭐 공동체 삶을 살고 이 목의 중심의 사회를 살고 이런 상황이라면 또 지금 한 소공의 이야기는 그때 가서 또 바뀌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이거는 그냥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입전수소 또는 점수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신경망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가 텅 비어지고 다 죽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보다 많은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많은 걸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안 되는 건 옛날에 내 습관들 옛날에 내 습관의 힘이 내 생사심을 계속 아무리 얘는 안 죽은 거예요. 얘가 죽은 인연이 자기한테 없으면 얘는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사기치고 사는 거야. 깨닫고 난 뒤에도. 근데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내 생사심만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절대 괴롭힐 수 없구나. 생사심만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는 그 세상에 그냥 아무 데도 없구나. 그냥 그 사람들도 다 무아의 연기를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든 훌륭하든 상관없다고.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일당 2만 원, 목욕하고 가면 5만 원 받고, 광화문에 가서 시위하는 태극기부대 할아버지도 그 사람 그거 받고 살아야 돼. 그거 갖고 사는데 그 사람이 몰입해갖고 막 욕을 한 바가지씩 쏟아붓고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 보면 막 발길질하고 그 사람 다 옳은 거야.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산속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시장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가 성성하게 전체적인 맥락을 형성하에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입전수수하는 거고 점수하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농담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입전수수는 7%다. 네, 이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네, 종달님.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약간 우리가 또 독서 모임처럼 또 시국 얘기하고 너무 그래서 잠깐 수국님한테 꼬집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건데. 건가요? 근데 입금 이제 수수료가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혼나가지고. 아니 이제 사실은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여러모로 풍요로워지잖아요. 풍요로워지는데 그게 결국은 무와 연기 뭐 수국님 표현에 의하면 한 번 딱 죽는 거.
죽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다른 나가, 그러니까 저절로 창발적으로 일어나고 연기의 나가 활발해지는 그런 과정이고, 아까 뭐 형철님도 기능의 나가 좀 더 활발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가 아닌가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하여튼 이게 결국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은 절대 닿을 수 없는 것들에 다 지는 것 같아요. 저절로. 내가 누구다, 나는 이렇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할 거야, 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런 것들을, 그런 거가 이제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아와 연기로서 우리가 아까 도둑질하던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사기치던 사람 사기친다고 하는 말씀대로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온전히 믿게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온전히 믿게 되지 않으면서 그거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서 그 나가마고 활동하지가 그러니까 뭐 좀 강하게 표현하면 죽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활동은 하는데 안다는 거죠. 그 활동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그러면서 그 틈새로 나오는 자유의지라든지 저절로 일어나는 어떤 창발적인 행동들이 점점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입전수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돼서, 네, 결국 정말 다시 무와 연기, 어, 정말 주제자로서 나는 없구나. 그런 거를 계속 깨달아가는 또 과정인 거야. 한번 알았지만, 네, 최근에 또 수국님께서 그 쓰신 글을 오늘님이 올려주셨는데, 도노라는 거는 그런 생각이 없는 상태, 생각이 놓여진 상태를 몸으로 알게 된 거고, 도노 확철이라는 거를 그걸 다시 한번 이해로 알게 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불태전이라는 거는 이해로 알게 된 게 몸으로까지, 신경망으로까지 너무너무 또 다시 한번 단단해져서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음, 거라고 그런 비슷한 글을 읽었는데 아마 입전 수수의 과정 속에서 도노학철 그리고 아마 도노학철과 불태전의 그런 점수의 어,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이 아닐까. 이해로는 이미 이제 무와 연기를 알고, 아, 나의 탐진치라든지 내가 주제자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이제 견성 체험, 도노 체험으로는 알았다가 그걸 또 이해로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신경망에 새겨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리고 첫 번째 그 이야기부터 좀 하자 그러면, 즉, 여기서 독서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고 하는 게, 그걸 부정적으로 지적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맨날 이 수행 탁마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맨날 깨달음이 어떻고 돈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나 정치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나 또는 어떤 그 책들, 소설이나 영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투트랙적으로 자기가 느낀 거를 같이 나눌 수 있고 이런 게 좋다는 이야기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그렇게 책을 읽었던 걸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불태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건 뭐냐면 음, 그러니까 도노, 도노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낯선 경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도 낯선 경험을 엄청 많이 하죠. 다 무시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근데 수행하면서부터 낯선 경험이 뭔지를 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노 확철이라는 건 그 낯선 경험이 자기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이 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경험했고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혼란은 없어요. 아주 명료하고 명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좋은데 그렇게 된 상태라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하고 뒤섞여 살아야 되고 기존에 자기가 사용했던 언어들, 논리 체계들을 다시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에 집중을 할 때는 기존의 자기 언어 체계, 습관 체계, 가치 체계를 일시 판단몰이를 해버려요.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놓고 그냥 자기 해체에 집중을 하느냐고 그놈들이 힘이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확연해지고 나면 더 이상 노력하고 닦고 애쓸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조작하거나 애쓰거나 그러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자기가 습관되어져서 남아있던 여러 가지 자동적인 습관들과 자동으로 일어나는 어떤 개념적인 논리들, 얘네들이 다시 자극을 계속 받으면서 강화가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차츰차츰. 이 현상을 이건 아주 영기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어서 이걸 그냥 내비두면은 우리는 퇴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가 얻은 이러한 경험과 이해들이 다 신경망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 신경망이 또 옛날의 경험들, 옛날의 힘들을 끌어다 경험을 하면서 돈학철됐을 때 당시에는 자기가 확연하고 선명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살살살살 젖어 들어가는 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살살살 젖어 들어가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돈어학철을 했어도 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들에 대해서 자꾸 젖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돈어학철을 했다 할지라도 점수 과정에 자기 탁마와 그 논리적인 어떤 그러한 노력이죠. 조작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세뇌하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논리 구조가 이거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의해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자동 반응도 좀 바뀌지만 그 자극이 일어나는 걸 해석하는 해석 구조, 논리 구조도 완전히 자동으로 일어나게끔 틀이 잡혀야 돼요. 무화 연기인데 괜찮아. 이게 저절로 올라오게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불태전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근데 자기 스스로는 알아. 알 수밖에 없어. 아, 이게 내가 이제는 구조적으로 안 속는구나. 구조적으로 안 속는구나. 살살살 그 점여져 들어오면서 적시는 것이 그쳤구나. 그렇다고 해서 환골탈태한 건 아니고, 그래도 역시 사기는 치는데, 내가 사기 쳤어 나쁜 놈이 됐네라고 젖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논리의 어떤 개념 구조가 그렇게 완전히 픽싱이 돼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뒤집어질 게 없어. 모르죠. 또 엄청난 어떤 파도가 어떻게 치면 어떻게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자신할 그건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 경험으로 말하면 내가 여태껏 살아온 과정을 되짚어 봤을 때 이거를 이걸 뒤집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다 기념비를 하나 꼽는 거. 그거 이제 소공이 이건 불태전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깨달은 사람도 당해요. 그 당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죠. 당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당하고 나서 이건 아프네? 멍. 이건 괴롭네? 멍. 이건 외로운데? 멍. 근데 이 멍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멍하는 멍하는 순간이 있다고. 그 멍이 뭐냐고. 큰 여러분이 알지. 그 멍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힘과 그 창조성과 가능성, 그 앞에 느꼈던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두렵고 그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고 그거에 붙들리지 않는 멍.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멍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불태전에 대해서는 뭐 대충 조금 설명을 더 합니다. 또님, 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괴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 사이에 멍,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관계 속에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좀 또 그런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 자족할 수 있는 그 멍이 있지만, 그 공감을 하고 뭔가 소통을 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또 맺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그거는 맺고 좀 싶고 또 다른, 맺고 싶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 우리의 생명 현상 자체가 그렇게 확장적이고 엔트로피를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언어를 쓰는 것 자체가 나의 언어가 아니라 집단 의식이에요. 집단 언어라고.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쓰는 한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을 하려는 그 동기가 있고 그런 인연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 그래서 막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계속 말하고 싶어 하고 연결되고 싶어 해.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조금 아까 외롭고 두렵고 그런데 뭐 멍하는 게 그런 것만 멍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행복한데도 멍이 붙어.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싶어. 이건 하면 좋겠어 해도 멍이 붙고.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멍은 같이 붙고. 근데 끊긴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외로운데 멍하고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싶은데 멍하고. 근데 어떤 게 효율적이냐는 거야. 우리는 긍정적일 때, 능동적일 때 훨씬 효율적이에요. 능동적인 생각이 훨씬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거나 자기 방어에 나라는 착각에 쌓여 있을 때는 부정적인 단어들과 부정적인 개념들이 엄청나게 몇 배의 위력을 가시하는데 그게 벗어나고 나면 우리는 긍정적인 항생과 긍정적인 느낌 이것이 훨씬 효율이 강하다는 걸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저절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긍정적인 쪽으로. 갑자기 긍정적이고 활발해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그렇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고 활발해지고 사람들과 많이 연결되어지고 그 속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다음에 자기 습관에 의해서 조작하고 노력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저의 어떤 생각의 틀을 잡아줬던 거는 기존에 이제 제가 자라온 어떤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괴로움, 외로움, 뭔가 이렇게, 불편함, 이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수행이라는 거를 돌파구를 찾았다가 거기서 이제 뭔가 갈고 닦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멍함으로써 그게 이제, 그런 뭔가 탈출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대로 괜찮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돌아오고 나니 그대로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대로 살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패러다임을 갖게 된 거고, 여기는 기존의 패러다임이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탈출을 하고 뭔가를 여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새로운 욕구가 뭐냐면은 이거 말고 이 환경 말고 뭔가 다른 어떤 지금 말씀하신 긍정적인 이곳이 아닌 그런 욕구 자체가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별의별 게, 별의별 게 다 올라오니까 그런 거 올라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내가 여기 미팅방 들어오면서 처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흐름을 읽는 거예요. 이게 연기적으로 이 흐름이 맞나 저 흐름이 맞나 이거 우리가 웬만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그
추종하는 거. 그렇다고 무조건 흐름만 추종하게는 안 된다고. 거기에 또 자기가 조작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다 쓰는 거라고. 안 쓰게 되고 다 버리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잘 쓰게 되는 거예요.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점수 이후에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점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지. 시장에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기능으로서의 나아가 그 완성도와 실행력과 그런 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조작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게 일어난다. 다만 우리가 모든 일이 이 연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가끔 질적 비약을 일으키고 도약하는 일도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기존의 연기적인 흐름을 자기가 잘 이해하는 것.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보다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의 흐름은 어떤가? 내가 이 흐름이 맞나? 이렇게 살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음. 그러니까 소공님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건데, 최근에 제가 생사심이 뭔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아, 생심하고 사심이구나. 살리는 마음하고 죽이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사심이라는 것도 존재할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라는 느낌이 확 올라오면서, 생심하고 사심이 이게 같은 동급의 그 레벨로 간다거나 할까? 이걸 갖다 사심이라고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아, 어느 순간 이걸로 인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면서 허용해 주기 시작하니까 소공님이 말씀하신 긍정적인 쪽으로 어느 순간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부정적인 그 뭐랄까 나를 죽이는 것 이건 하면 안 돼, 안 돼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이것도 일어날 일 일어났구나. 그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그게 돼가지고 자책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나 할까? 화가 나더라도 아, 화가 올라오는구나. 욕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아, 욕하게 되네. 아, 그래, 당연한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는 삶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평탄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떤 연기에 따라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조금씩 힘이 빠진다고나 할까? 이걸 갖다가 소공님이 생사심에 무관해진다고 할까? 타파해야 되는 말이 이 말인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힘이 빠질 때가 있고요. 힘이 빠지는 이유는 그건 힘이 빠질 때여서 힘이 빠지는 거고, 그게 다 빠지고 나면 다시 힘이 또 붙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면, 빠지는가 보다, 차면은 차는가 보다, 그냥 그러면 돼요. 제가 방금 웃었는데 저는 반대로 요즘 성질도 많이 내고 주장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주장하고 그 사람 것도 인정을 하는데 전에 같았으면 아까 형철님 말씀하시듯이 그냥 제 거는 주장 안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안 하던 그런 행동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도 위치마다 다른 거예요. 계속 변화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면이 다양하게 경험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걸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이렇구나. 지금은 내가 이렇구나. 근데 그거를 문제 삼는 게 그게 생사심이라고. 지금 이렇든지 저렇든지
아무렇지도 않아. 다 옳은 거야. 근데 그걸 문제 삼아, 우리는 꼭. 그리고 조작하려 그래. 또는 움켜쥐려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삼고 조작하는 힘, 내려놓는 힘, 이 차이 때문에 어떤 순간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힘이 빠지는 순간이 있고, 어떤 순간은 깊어지면서 다시 힘이 또 점점 강해지는 순간이 있고. 근데 어떤 거든지 달라붙으면 안 돼요. 얻어지는 게 있으면은 우리는 저절로 달라붙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진짜 달라붙어 있는 거는 변증법적 부정. 왜냐하면 변증법적 부정은 그거 자체를 부정해서 모든 걸 또 다 달라붙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변증법적인 부정이거든.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동아줄이라 그럴까? 그거 외에는 어떠한 당위성, 도구나 이데올로기 이런 걸 우리가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옳아. 윤석열이도 옳다니까, 그 인간의 그 삶의 궤적으로 보면. 다만 그것이 사회적 충돌을 일으킬 때는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규칙과 합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정돈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의 관점으로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투트랙적인 그러한 그 논리 구조와 그 세계관을 투트랙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지금 전번에 제가 우리 울타리 미팅 시간에 그런 말씀을 여쭸었거든요. 그 사회적인 깨달음.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소공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뭔가 어떤 그, 어떻게 표현을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냥 제 식으로 해석을 한 거는 계속 법등명을 해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어차피 자등명은 또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은 누군가 앞에 그 등불을 들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회적인 거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또 그 개념화 시키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만 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의 틀을 갖고 그 해석의 틀이 있어야지만 또 사람이 행동을 할 수 있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뭔가 투트랙이라고 하지만은 생각을 잘 쓰는 거가 또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우리들한테 그 주어진 일종의 연기적인 의무인 거예요. 그 연기적인 의미라는 거는 연기성이라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압력이 나한테서 어떤 변형을 일으킨 거고 사회적인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그 일으키는 원인으로 그 회귀될 필요가 있다고. 그게 안 되면 뭔가 미진함이 자기한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생을 제도하고 세상을 바꾸고 이럴 생각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힘들게 살아왔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좀 알면 그 덕분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거고 나한테 큰 노력을 들이지 않는 건데 어떤 사람한테는 대단한 그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깨달아서 좀 편해졌다 그러면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예요. 특히 고타마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거라고. 이 생각의 부작용, 언어의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깨어났다는 것도 연기적으로 다 깨어난 거거든요.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 깨어난 게 절대 아니라고. 그냥 그 자리에,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고, 우연히 그날 그 소리를 들었고, 우연히 서점에서 소공의 책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이 연기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좀 편해지고 누해지고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들기 위해서 계속 떠들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차지하고. 그래서 이 깨수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론을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유튜브로 올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누가 보겠어? 상관없는 거야. 그냥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게끔 주어졌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했던 누가 하자 그래서 했던 시간에 대해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이걸 그냥 횡설수설해서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계속 빛을 밝힐 그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깨달은 거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깨달음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보던 짓도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 깨연에서도 오프라인 모임도 좀 정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불교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하거나 글을 하거나 어떤 이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정확하게 해야 되고, 탁말을 할 때도 뭔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걸 전하면 안 되고, 정확한 깨달음으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습에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좀 달라진 면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어떻게든 얘기를 하고, 횡설수설이라도 글도 자유롭게 좀 쓰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점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꼭 이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독서 모임 같이 책을 하나를 두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자꾸 뭐라도 하면서 다양하게 그렇게 좀 퍼져나가는, 이렇게 그냥 좀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좀 많이 좀 안 해본 거를 해보려는 그런 생각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거나 안 하거나 차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중 안 한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반대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드는 게, 뭐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 없는데 그냥 그래도 뭐 어디 한번 드러나 볼까요? 뭐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런 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라는 무게가 많이 가벼워지니까 그리고 내가 했던 일도 좀 저는 아까 형철님은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요즘 망각. 그러니까 망각을 근데 예전에는 억지로 망각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망각이라는 것만큼 생명체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 다 보통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맞는데 인간만이 그거를 뭐라 그러나 루미네이션 자꾸 되씹는 거 소처럼 소는 먹을 걸 되씹는데 우리는 기억을 막 되씹잖아요. 자꾸 막 재조명하고 재구성하는데 근데 그 뭐 망각을 할래야 해서가 아니고 그냥 원래 망각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제 더 마음 놓고 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래도 떠오를 건 또 따박따박 잘 왜냐하면 쓸데없는 거를 기억을 많이 덜어놓다 보니까 오히려 기억해야 될 것들은 더 저절로 그냥 뭐 막 도로에 차가 엄청 빽빽하게 있다가 한두 대만 달리니까 엄청 좀 빨라진다는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비슷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깨수다가 좋다는 거죠, 소공님. 앞으로 네. 깨수다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10%를 받아 이제 10%. 네, 입점 수수료를 좀 올려야 될 것 같네요. 깨수다가 좋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점점 가고 있는데. 인선님 매미님 말씀, 어떠세요? 매미님 좀 얘기해 주세요. 매미님 어떻게 네네네. 지내는지 저는 요즘에 두 번 미팅 못 들어가가지고 세 번 아, 미팅 계속 이끌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부살행. 예, 네. 연기적으로 또 미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그럼 저 조금 이야기하고 인선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 방금 이제 쭉 소공님과 도바님도 말씀해 주시던 것을 들으면서, 이제 오늘님이나
예, 오늘님은 또 그렇게 평소에 내가 안 해왔던 거를 막 이렇게 화도 내보고 표현도 더 해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오히려 형철님 힘이 좀 빠졌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해보던 것을 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만 잘하면 되고, 좀 오지랖 안 떨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 해보던 것을 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번에 그런 그 제주 항공 그런 참사가 있을 때 이제 유족 그 지인이 유족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무안까지 날마다 지금 한 5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제는 좀 자고 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기능으로서 내가 뭔가를 막 또 이렇게 뭐 오지랖을 떠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검증을 계속 하게 돼요. 자기를 좀 관찰하는 거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러면서도 아까 소공님 말씀 중에 이 오고 가면서 느껴지는 이 어떤 괴로움과 멍이 같이 사실 계속 일어나요. 괴롭고 멍 때리고, 괴롭고 멍 때리고. 근데 그러면서 또, 또 좀 이렇게 예전에 꼭 이런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왜 막 갑자기 그 정의감이 불타고 막 이제 그 있잖아요. 못 참고 뭐 이제 이랬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지켜보자.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미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고 또 자고 나서 눈 뜨면 또 올라가 있고, 뭐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제 이것은 이렇게 안 해볼 거야. 이랬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이제 주변 가족들까지, 아까 소공님 말씀처럼 가족이 팔자고 어미여서, 제가 이러니까 같이 나무님님까지 덩달아서 이제 계속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달리 말하면, 음, 이게 그러니까 무와 연기고 또 현재 어떤 이 사회적인 압력이 어떤 변형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압력이 오고 있고 그 압력에 따라서 나는 또 이제 어떤 제 설정값이 있잖아요. 디폴트 값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나는 또 원래 생각으로는 나는 이제 이렇게 음 이제 내가 하려고 했고, 자기 강화하고 살았고, 이랬으니까 조금 이것을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저절로잖아. 이렇게 많이 좀 나름대로 이렇게 세뇌를 좀 했으니까, 좀 그렇게 좀, 어, 안 해볼 수 있겠다. 그럴 때, 그냥 저절로야, 저절로야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한번 지켜보자. 이랬는데, 지켜보면서 이미 달리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역시 저절로구나. 이제 이러면서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결국은 뭐 어떤 집단 언어, 우리가 언어를 쓰는 한 어떤 집단적으로 공명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나 역시 지금 이 역시 또 나는 또 이렇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2차, 3차, N차 화살들이 붙거든요. 뭐 지금 또 이런가 저런가 또 지금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집단적인 어떤 흐름들 또 사회적인 압력들에 의해서 변형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사실 또 그 흐름에 지금 타서 있고 또 근데 한편으로는 소공님 말씀으로 사실 연기적인 흐름을 사실 좀 읽는 것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내가 읽었다기보다는 그냥 나는 그 흐름이 그냥 타서 가고 있는 것이고 음, 그런데 이제 달리 조금 이것을 제가 계속 저를 검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석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속는지 이것은 내가 검증을 해야겠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소홍님 말씀 들으면서, 어, 다시 한번 좀 새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 구조적으로 안 속는 건지 아니면 사실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혼선과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적인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궤가 맞춰져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어떤 그 현상계와 실상계의 기능으로서 나와 어떤 또 아무것도 오직 모를 뿐인 무아로서의 나가 사실은 이렇게 통섭이 돼서 총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연결이 됐다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끊임없이 속을 수 있고 끊임없이 미끄러질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말씀들과 또 이런 어떤 등불들을 통해서 비추면서 내가 지금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런데 괴로움과 멍이 계속 같이 가는 것은 내가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내가 또 이렇게 흐름을 타서 어 사실은 효율이 매우 낮거든요. 매우 피곤하고 거의 뭐 네, 진통제를 먹으면서 거의 그 얘가 유족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거기 바닥에 자고 그러면서 자는데 멍을 때리는 거죠. 별로 안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괴롭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이 어떤 그 해석의 문제, 해석 구조의 어떤 그 변화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잘 들여다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도바님들과 소우님의 어떤 그 어떤 그 빛에 의해서 내가 나아가야겠구나. 왜냐하면 사실 오리무중이라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멍 때리는 것과 함께 그냥 이 해석에 있어서 오리무중. 네. 그래서 네. 그러던 좌충우돌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일상들이었어요. 예. 인서님 말씀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도 도바님들하고 비슷한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좀 그동안에도 사실은 이게 알아차림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이게 굉장히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것까지 내가 생각으로 계속 간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생사심이죠. 예를 들어 뭔가를 고른다고 할더라도, 예를 들어 뭐 아메리카노를 뭐 따뜻한 걸 먹을 것이냐, 차가운 걸 먹을 것이냐를 고르는 것도 하나조차도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크게 한 잔 마시고 또 다음에도 마실 건데 사실 크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관여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생사심이 발동을 하잖아요. 어떤 게 더 합리적으로 더 좋게 이거를 선택할 것이냐를.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자꾸 이제 알아지서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제가 생각이 많이 쉬워져서 생각이 이제 없어졌다고 느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내 생각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 아니 모든 게 다 생각이 이렇게 다 관여하고 있었나? 많아졌다기보다 아예 관여하고 있었나? 이 생각의 구조가 조금 이게 알아지면서 진짜 내가 뭔가를 이게 너무 자동적이라 사실은 이게 알아차림이 예전에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동적이고 너무 자연스럽고 자동적이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내가 이런 일을 했었나? 내가 했었나? 이렇게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자동적인 사고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 생각에 관여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조금씩 이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냥 지금의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그냥 알아차림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제 알아차림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렇게 그냥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정말 생각 아닌 게 없구나라는 소공녀의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지 이제는 조금 이게 조금의 감이 좀 오는 것 같고 이게 다 연기적으로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도발님이 말씀하신 이 사회적인 그 언어적인 그 저희의 그 틀 안에서 저희가 그 안에서밖에 어쨌든 이 만들어진 구조 안에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요즘에 들고 있고 네, 그럼 오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헬스를 새로 끊었는데 이게 그동안에 계속 헬스를도 마찬가지 헬스를 이제 끊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잃어버렸어. 아까 이제 뭐 종달님 말씀하신 건 그냥 뭐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가끔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은 지나가다가 딱 거기 헬스장 그 앞에 지나가다가 탁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그거를 끊어야겠다고 했었지. 그래서 들어가서 밥 끊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다 이게 그 생각의 모든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차림이 구체화된다면, 크게 생각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이제 많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지금 매미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소공님 말씀도 한번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음, 그 사자소함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부처님 같은 경우에 그 옆에 코살라국이었던가? 뭐 이렇게 그 부처님 그 나라를 쳐들어 와가지고 그 일족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세 번인가를 막으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받아들이셨지만 어쨌든 간에 막으셨잖아요. 맨몸으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은 필요하면은 응원봉을 들고 나가야 되고 매민님처럼 또 그 무한공항으로 달려가야 되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타마께서 정말로 그, 그 석가족의 멸족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그거는 뭐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나중에 그냥 그렇게 기록을 만들어진 건지 진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죠. 근데 뭐 단번에 받아들였던 또는 계속 애썼던 또는 두세 번 막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받아들이던 어떤 것이든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다 옳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나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나 도노 확철했어. 내가 확인을 했어. 거기 혼란이나 요동이 없어. 그런데도 옛날의 습관 때문에 나한테서 그 옛날의 습관들이 일어나. 바보 같은 짓들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괜찮은 거예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하는 게 완전히 없어요. 거기에서 이랬으면 좋겠고 저거는 내가 깨달은 사람인데 그 우리 가족이 종족이 멸절하든 말든 내가 그런 것까지 참견할 필요가 뭐 있어. 난 세속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났어 라고 해도 오르는 거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촛불 들고 또는 응원봉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 찌질이 물러나라고 데모 저 시위하고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거고 중요한 건 자기가 맹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 바뀌어요. 모르면 안 바뀌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건 하수야. 상수는 뭐든 해. 계속 사기쳐. 근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절대 안 놓치죠. 그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절대 안 놓친다면 남을 위해서 사기를 칠지언정 자기를 위해서 사기를 치진 않아. 자기를 위해서 사기를 칠 동기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노학철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서 무상정든가, 그렇지, 이게 다 생각의 일이야. 착각과 환각의 일이었어. 그리고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면 안 속아, 이제. 생각에 설령 휘청했다 하더라도 바로 일어나. 거기에 대한 혼란이 없어. 이게 이제 도노학철이죠.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승에서는 이런 거를 갖다 깨달음이라고 언급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네가 현실에서 라면 하나 깨달음의 힘으로 라면 하나 끓일 수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라면 하나도 끓이지 못하는 힘 갖고 네가 깨달았다고 혼자 그러고 하는 게 정신 환자가 자기 그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가치 체계를 울부짖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야. 소승에서는 깨달음에 대해서 별로 논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대승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깨달음, 도노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비로소 그 뒤의 과정을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도노 확철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생각의 침습을 받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에 의해서 가족들과 살고, 생각에 의해서 그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옛날에 자극이 들어오면 옛날식으로 반응이 내가 일어날 확률이 무척 높아.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한 생각이 딱 나오는 건 무의식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무의식이 나오는 그게 바로 생각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감정과 함께 묶여있는 기억이 바로 떠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생각이 떠오르도록 무의식적인 사고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깔때기에서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나서도 옛날 방식에 의한 생각을 쓰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 뜻대로 되어야지 하는 게 옛날 방식이라 그러면 저절로야 하는 게 새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저절로야 하는 게 하나의 사고 구조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거를 없애고 새로운 거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없어. 옛날 건 옛날 것대로 내비에 두고 새로운 것이 자꾸 강화되어 나가서 두 개의 힘이 최소한 동등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저절로야라는 이 가치 체계. 이 저절로야라는 가치 체계는 뭐예요? 나라는 놈이 참 환각이고 이 세상의 나와 시간과 공간과 세계는 유용한 언어적인 환각이야. 이게 가치 체계이고 논리 체계예요. 여기에 다 들어맞지. 그래갖고 이 가치 체계가 그 무의식적인 구조화가 돼갖고 이 깔때기에 의해서도 한 생각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의해서 에너지가 일어났을 때 그게 옛날 깔때기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깔때기로도 새로운 그 그러니까 가치 체계죠. 이게 논리 체계라는 게 또는 해석 체계라는 게 가치 체계죠. 그, 그 깔때기를 통해서도 뭐 새로운 한 생각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한 생각이 옛날 것들과 동등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거나 그것보다는 우세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 알아. 자기 생각이 젖어 쉽게 젖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훨씬 효율적이거든. 누가 효율적인 길을 알았는데 옛날에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되어지는 거거든. 그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잘 못하죠. 자전거를 잘 못하고 그냥 자전거하고 상관없는 자기 몸을 지키려는 그런 신경 반응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자전거를 자꾸 쓰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 타기에 능숙해지고 나면 새로운 신경망이 생겨갖고 자전거를 타는 거를 안 쓰러지고 잘 탄다고 이렇게 익숙해지고 나면 어떤 멍청한 신경망이 자전거를 타다 말고 그걸 잡아뜨려 가면서 옛날 방식으로 연습할 때처럼 타다 넘어지고 이 짓을 하겠냐고 할 수가 없어요. 뇌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야. 이제는 이렇게 내가 옛날처럼은 안 하겠구나. 이제는 다시 옛날처럼 젖어 들어가는 생각이 침습되어져서 옛날에 쓰던 옛날 방식으로 내 뜻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논리 체계로 튀어나오는 한 생각들을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는구나. 이게 자기 스스로 확인해지는 게 된다고요. 네,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상현님 말씀을 따로 아까 좀 못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예. 네, 안 그래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저는 요즘은 보면은 어떤 요즘 며칠 전에 했던 그 소모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벽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벽이 하나. 그러다 보니까 어, 어찌 보면 되게 민감해졌고 되게 아프고 이제 감정들이나 주변의 자극들, 에너지들이 오면은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스트레스도 좀 오히려 많이 쌓이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픔이 고통으로 변질되는 현상은 이제 그나마 적으니까 조금 울타리에 발을 담그다 보니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세상을 생살로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최근에는. 그래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공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맞서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지금은, 그러니까, 최대한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자꾸 회피하려는 본능이 또 있고, 예전보다 더 아프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 이걸 그대로 맞이해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이제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그 다음은 또 어찌 될지는 또 이게 뭔가 좀 거기에 적응해서 또 뭔가가 또 될지 아니면 뭐 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은 그냥 그런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단계고 또 약간 변화가 좀 생겨서 생활에서도 사, 직장에서도 그래서 뭔가 좀 생활이나 제 행동 방식에 약간 변화를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와서 이렇게 거기에 또 흐름에 타서 마찬가지로 연기적인 흐름에 타서 또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있는데요, 소공님. 그 소공님이 댓글 달으신 것 중에 네, 아니, 이제 배우의 시선에서 관객의 시선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점점 배우보다는 관객 쪽으로 그쪽으로 지향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관객의 시선으로만 살 수 있나. 배우의 시선으로 살다가 관객의 시선으로 또 살다가 뭐 이런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게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관객의 시선으로 사는 게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안도감이 많고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사람이 관객의 시선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겨서 그러면 또 저희들끼리 의문이 소공님은 늘 그러면 관객의 시선으로 사시나? 뭐 이런 의문까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의문이 생겼어요, 질문합니다. 네. 먼저 설명드릴 거는 어떤 비유든지 비유는 논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부분적으로만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유가 그 설명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지, 그거를 확산해서 다른 것들까지 적용하려고 그러는 건 조금 무리한 거예요. 비유의 그 효용을 좀 오해하는 거예요. 그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배우의 깨달음이라는 거는 배우가 내가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그 무대에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놈이 착각이구나라고 하는 바른 통찰을 얻긴 하지만 나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이 나의 문제가 깔끔하게 끝나질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라는 착각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통해서 편해지고 놓여지고 쉬어지고 안도감이 생기고 다 생각의 일인 줄 알고, 그런데 어떨 때는 편안하고 어떨 때는 편안하지 않고 어떨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도 모르겠고, 이게 오락가락한다고. 왜 나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배우의 깨달음이라는 그러한 작용을 통해서만 이 나라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나라는 착각이 해결이 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경험으로, 왜냐면 해보면 다 아니까, 놓아보면 다 아니까, 안 해보면 다 아니까 경험으로 다 되어지는데,
배우의 깨달음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관객의 깨달음은 사실은 경험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다 환각이구나 하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다 환각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는 환각의 메커니즘에서 알은 거기 때문에 여전히 환각이라고. 또 하나의 무아 연계란 또 하나의 환각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지 환각을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의 깨달음이라는 건 나의 본질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가 없어요. 무아는 내가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나라는 놈이 그렇게 성성하고 단단할 것 같은데 얘가 작동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고 가만히 살펴보면. 잠잘 때도 그렇고 생각이 없을 때도 그렇고 얘가 없을 때는 어떻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내가 없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왜 나라는 놈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지? 아, 이게 언어적인 거구나. 언어와 생각이 있을 땐 시간과 공간이 나타나고 나도 세계가 나타나는데 언어가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사라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언어가 사라진 상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건 추론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추론을 전제로 해서 이게 환각이라고 여기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나에 대한 문제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더 환각이라 그러면 언어적인 현상이라 그러면 내가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일이 없다고. 잘못된 것, 잘된 것 이런 게 그냥 환각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후행적인 현상일 뿐이죠. 이런 논리를 삶 속에서 자기가 직접 적용하고 말하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새로운 이제 무와 연계에 입각한 저절로에 입각한 새로운 논리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불태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도노학철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 특히 나라는 착각, 이 착각을 깨우치고 나서 그런 생각을 이게 다 환각이라는 가정을 갖다 놓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그 검증해 볼 때 가면 갈수록 확연하다, 틀림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언어적 환각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이해가 정확하게 물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다른 기존의 생각들로부터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질문하신 거를 이제 마지막 질문이 소공은 그러면 그 관계의 깨달음에서 사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소공은 산 속에서 사느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산 속에 살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산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시장에서 완전히 정신 뺏기고 살지는 않아요. 이 시장에서 사기를 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멍해진다고. 그 멍하는 것이 어떠한 현상이고 그것이 나한테 왜 유익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구조가 나한테 잡혀 있어서 거기 혼란이 없어. 무와 연기이고 이게 언어적인 현상이고 환각이고 이게 완전히 나한테 세뇌가 되었어. 그래서 일상을 살면서 배우적인 이건 착각이구나 하는 그런 주체적인 바른 통찰도 하면서 동시에 한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 이 생각도 동시에 일어나.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살죠. 근데 적절하게 이 산속의 풍경이 나한테 계속 그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작용을 해요, 동시에. 그게 적절하게 어떤 수준을 계속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둘 다 선명해지고 둘 다 어, 활발해지는데 특히 시장의 일에 대해서는 바보 같은 일들이 점점 세련되어 져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관객의 깨달음 상태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사기꾼으로 계속 살고 있는데 관객의 그러니까 배우의 깨달음과 관객의 깨달음을 둘 다 계속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잠시 후에 전화 약속이 돼 있어요. 누구하고 좀 전화 통화를 하기로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끝까지 함께 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먼저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못하고 나가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미팅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소국님께서 방금 그 산속에 사는지 시장에 사는지 그 배우의 깨달음과 관객의 깨달음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산속과 시장을 다 누리고 살고 계시다. 네. 우리가 지금 입전수수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네, 소공님의 약간 코칭을 통해서 좀 계속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종달님 조금 정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11시가 되는데요. 한 2시간 맞아요. 진행은, 예. 네, 뭐 이제 오늘 수공님도 오시고 그러셔서 그런지 아니면 또 두바님들이 너무 입전 수술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좀 오늘 대화가 더 뭔가 심도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다 너무 다양하게 그렇지만 또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입전 수술하는 게 저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 뭐 마치 그동안은 깨달은 사람이 시장으로 나간다. 뭐 무슨 약간 비장한 무슨 역할을 한다. 그게 아니라 나가지는 거고 저절로 나가지는 거고 누리는 거고 음, 그게 무슨 큰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갖고 뭐 우리가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가지는 거고 그냥 또 생명을 가진 이상 사라지는 거고 네. 그런 거구나. 근데 효율적으로 먼저 살게 됐고 조금 가볍게 살게 됐고 잘 망각을 하고 잘 멍을 하고 잘 수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사회에서도 더 역할을 수월하게 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이 그래도 그 우리가 아는 그 산속의 삶이라는 거는 불필요한 괴로움을 가중시키면서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뭐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저절로 어떤 예를 들면 자기 안에 풍요함이 있으면 그게 남아도니까 넘쳐지는 거잖아요. 쥐어짜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입전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로 조금 무겁고 어두운 뭐 개인적 사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것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두 달에 한 번은 너무 멀어. 네. 그 그럼, 마음대로. 네. 그런가요? 네. 그러면 또 네. 우리가 만나는 주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 네. 또 단톡방에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 얘기하기로 나눠볼까요? 하죠. 네, 네, 조금 좀 간격이 좀 먼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네, 그러면 이번 저희가 오늘 수다가 보니까 13번째더라고요. 네, 13번째 와. 수다, 예, 이렇게 나누었고요. 예, 그러면 오늘 수다는 여기서 마치고, 네, 또 다음 수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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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